다시 지금부터는 그 이북에 뿌렸던 우리의 전단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북에 전단을 뿌릴 때 바람이 되게 북서풍이 불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태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바람을 몰고 가니까 전단 뿌리 확 만주까지 올라갈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제트기를 타면 가죠. 그럼 근데 삐라 뿌리기 좋은 거는 이북이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절대 불리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북 저 깊은 종신까지 삐라를 뿌립니까? 어떤 방법을 뿌립니까? 바람 타고 기구로 하는 건 아니겠죠? 기구로 하는 거죠. 그럼 높이를 조절해서 제트기를 타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북풍 계열이 약 우리나라 한 200일 정도 봅니다. 북에서 오는 게 200일 이상 불죠. 그런데 남풍 계열은 약 60일 정도밖에 안 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정말로 잘 이용을 해야 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그 전단 작전 기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우리가 보면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뿌리는 고무풍선, 그게 이제 비닐이거든요. 거기다 수소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거기에 이제 그 풍향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리. 그다음에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게 무거우니까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무게를 조정해주는 바라스타라고 하는 기구. 말레스타, 무게 조절. 그거를 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그게 촥 해가지고 거리 몇 미터, 몇 시간, 23시간 59초까지 타이머가 있어요. 장입을 해놓으면 쫙 날라서. 그럼 바람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동력 수단이? 아니요, 동력 수단은 없죠. 바람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타고 가면 거리가 정확하게 맞아서 떨어지는 거의 맞아요. 그 계산해서 한다? 굉장히 그 자체는 과학적이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 장입된 시간이면 쫙 풀면 팍 터지니까? 팍 풀어서 이제 쫙 흩어지는 거예요. 넓은 지역에 살포시 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게 무인기네. 사실상 무인기는 기능이죠. UAV 기능이죠. 동력 기능이 없어 그렇지. 근데 그 적 레이더에 안 잡히겠네요. 안 잡히죠. 반짝반짝하는 것도 오면 안 반사면이 없으니까. 안 잡히죠. 그럼 이제 실제 우리가 남북 군사 협의가 있었으니까 그때도 공격을 하면 안 되니까 북한에서는 물론 했는데 우리는 밤에만 했어요. 밤에 띄운다. 밤에. 그러니까 관측이 안 되잖아요. 더 관측이 안 되는구나. 그랬었습니다. 전단 작전 그게 얼마? 평양까지 들어가나요? 평양이 아니고 중강진에서 온 친구들이 전단 봤다고. 중강진까지 들어가요? 그럼 거의 한 300km, 200km 들어가요? 그렇죠. 사실은 실제 만주 지역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 전단 작전 실력이. 내용은 아까처럼 그런 팩트를 또 팩트. 주고. 북한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사진. 키 큰 선수가 미국 가서 농구 시합 하는데 어쨌다 저쨌다 이런 거. 농신문에 난 거 이런 거. 이번에 보니까 김정일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더라고요. 이런 거. 그 사람들 몰라요. 모르지. 걔는 갔다 온 다음에 공개하고. 그렇죠. 가기 전에도 공개 안 가기 해요. 전부터 찍은 거 사진 보내는 거예요. 난리 나겠다. 그렇죠.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사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 시장에서 시장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 모습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잘 산다는 얘기 안 하고 잘 사는 얘기. 우리 시장에서 물건 실상만 많고 하는 거 실생활을 찍어 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이 됩니까? 그러면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이게 바로 이제 광고지 않습니까? 광고. 심지어는 광고잖아요. 거기서 광고죠. 가장 대중적인 심리전이 광고죠. 물건 광고죠. TV. 그럼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것을 북한에다 파는 거잖아요. 그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처음 오면요. TV 광고 그렇게 재밌게 열심히 한 1년간 본다 그러죠. 그리고 저기 마지막까지 봐요. 그래가지고 애국가 나오면 울고 웃습니다. 대부분 10명 중에 거의 10명이 다 그렇죠. 또 애기들도 처음 텔레비 보면 광고를 그렇게 집중해서 그럼 광고가 흡인력이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15초지만 그렇지. 15초 안에 기승전결이 다 있고 처음에 접근할 땐 모든 광고는 감성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성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올 때 한번 웃깁니다. 기억에 남게. 그렇죠. 기억에 남게 딱 웃기고 감성적으로 딱 치고 나온다. 그게 15초예요. 그 광고 기술을 심리전에 넣어서 이북에 알려주면 되는 거네. 저는 그걸 했어요. 광고를 했구나. 광고를 했어요. 재밌게 하셨네 그러면. 하는 사람도 재밌고. 제가 왜 2011년 그 합참지에다 냈지 않습니까? 심리전 사실적 최상의 비대칭 무기. 거기에 최상 비대칭. 최상의 비대칭 무기. 그때 북한이 비대칭 무기다. 핵을 만들고 뭐 그랬었어요.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핵은 어렵잖아요. 쏘기가. 쓰기 어렵지. 우리는 심지어 2차차 비대칭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즐거운 소식을 북한에 보내주고 그럼요. 관심 끄는 거 보내주고. 그러면 노래도 어떤 노래를 보냈었냐면
전광판 말고 저 박성기에서 틀어준 노래 있거든요. 처음에 보니까 전부 다 염군 의식을 조장시키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염군 군을 싫어하는 군대 생활이 싫은 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고향무정, 엄마 생각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무의식을 자극해주잖아요. 무의식은 자유잖아요. 자유. 뭐 못하고 싶다가 무의식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서태지 노래를 참 많이 썼어요. 서태지 노래 완전히 무의식 노래더라고요. 저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대학생 때 이제 전방에 갔는데 그때 가니까 찬이슬 내리는 지옥피 전선의 사나이 뭐 떠나간 여인을 그려서 운다. 그 병사들끼리 막 불렀거든요. 아, 그 영국 사회에서 오면은 전혀 모르는 노래인데 모르죠. 거기서는 군인들끼리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얘 갑돌이 돌아갔네 갑선이 어쩌냐고 막 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죠. 염군 군을 싫어하는 그렇죠. 건데 군내 실증을 느끼고 난 군이 싫어라는 근데 그게 아니고 밝은 노래를 집어 때린다. 그렇죠. 이북의 상태로 신나는 노래. 서태지 노래를 그렇죠. 그게 먹혀요? 처음엔 우리 제 상급자들은 안 먹힌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거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무의식의 자유, 무의식은 자유잖아요. 자유. 무의식은 자유를 원한다. 그러니까. 갈망이 있죠. 뭐못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욕망이 숨어 있죠. 그걸 때린다. 최근에 나오는 음악이 북한 우리 청소년들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무의식 자극하는 노래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지금 북한에 완전히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K-팝이 세계를 그럼요. 그 인간의 본성을 건드는구나. 본성이죠, 본성. 많이 무의식 건드리니까 우리나라 음악은 기승전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못 자세히 안 봤는데. 뭐 방탄소년단 노래 있죠. 걔도 전부 100% 무의식입니다. 오 그런 겁니까? 전 세계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그건 전 세계 다 통하지. 그럼 그런 노래를 그때 골라서 때리면 이북에 먹힌다. 지금 걔들 안 들은 애들은 없어요, 북한에. 청소년들. 북한에도 이제 나이 먹은 세대 있잖아요. 걔들은 설득 대상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저 길림성이나 윤영성 가보면은 여기 한민족 방송 들어가잖아요. 예. 김동건 아나운서가 하는 옛날에 뽕짝 음악들을 한 20년 늦게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불러서 네. 그런 노래가 먹힐 것 같고 이 걸그룹이나 BTS 노래는 안 먹힐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젊은 애들한테 통해요? 옛날에는 어떤 가사 자체가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잖아요. 시나리오죠. 고향에 뭐 꽃이 피고 해서 보고 싶다 이건데 지금성은 뭐죠? 반복이죠, 반복. 중독성 노래, 중독성. 그렇죠.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 요즘 중독성이 강하죠. 중독성은 무의식. 이런 광고에서 이런 말씀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중독이라는 단어 압니다. 그 전에 일본에 아와오돌이 가보니까 공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독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때 왜 저기 사또사 야또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굉장히 중독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전번 정권 될 겁니다. 조용필서부터 전부 다 갔잖아요. 갔을 때 백지영이가 굉장히 사실 보면 노래 잘하죠. 백지영 노래 잘하죠. 네. 그런 게 먹힌다. 백지영이 딱 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북한 그 걔들은 완전 핵심 계층이거든요. 표정 없이 앉아 있는데도 그렇죠. 있는데 걔들이 입으로 하더래요. 이렇게 입으로 하고 장단 맞추더라고요. 맞추는 그런 거를 그게 먹는 게 무의식이에요. 걔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은 거예요. 백지영 노래가 흡인력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들어도 멋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전단 작전 다시 돌아가서 네. 전단을 그렇게 이북에 뿌리고 하면은 저쪽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데모가 나서 김일성, 김정일 타도하자 이렇게 나오자는 걸 하는 겁니까? 무슨 목표로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심리는 정말 과학적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메슬로 선생님의 욕구 위계 아시죠? 5단계 이론. 그렇죠. 네. 1단계, 2단계는 동물적인 욕구잖아요. 예. 결핍 욕구거든요. 예. 3단계는 명예심, 3단계는 바로 뭐냐면 인정의 욕구. 저기 3단계는 바로 뭐냐면 저기예요. 메슬로의 소속감의 욕구잖아요. 소속감. 소속감 및 사랑의 욕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푸셔타다고 스크럼 짜는 게 소속감의 욕구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2단계에 가깝죠. 2단계. 그래서 3단계까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자유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나라 보면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일으키죠. 5월 16일. 5.16. 그때는 61년. 성공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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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욕구 발달 1단계, 2단계예요. 한국 사회 전체가 메슬로 이론에 따르면 1, 2단계였다. 1단계. 그 다음에
1979년 12월 12일 날 전두환 장군이 또 저기 하죠. 쿠데타 일으키죠. 79년 12월 12일, 12 사태죠. 네. 그때는 성공했다가 실패했죠. 영창 갔잖아요. 12.6. 아 김재규가 12. 실패하지. 12 그죠. 김재규는 건 누가 영창을 가요? 전두환 영창. 아니 나중에 끝나고 나중에 나서. 8년 뒤에. 완전히 끝나고 나서 완전히 끝났잖아. 그때는 당시는 대한민국 사람들 욕과 2단계, 3단계입니다. 아 12.11은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88년, 91년인가 그렇죠. 있을 때 감옥 가는 거는 그렇죠. 우리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때 당시에 시위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 사람들은 심했죠. 죽음 불사했어요. 아 그때 많이 대학생들 많이 그렇죠, 그렇죠. 죽었고 노동 현장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욕구한테 3단계거든요. 상부사가 또 올라갔다. 물질적 발전에 따라서. 그게 3단계에 가면 봉사정신일사지 올라갑니다. 웬만한 사람들 못 올라가요. 3단계. 대개 보면 정치하는 분들 있죠. 한 명도 3단계 한 사람 없어요. 먹고 살고 할 만해서 갔는데 지 것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 것. 그래요. 그 아브라함 메슬로 선생의 그 욕구 발달을 이해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전부 완전 이해해야 돼요. 2단계에서 3단계 할 때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리더가 되고. 그게 3단계 되는 거예요. 보면 왜 요즘 보면 왜 길거리 가다 보면 젊은이들이 막 노인네들 도와주고 막 하는 거. 이건 정말 자기 스스로 우러난 봉사정신과 그거를 3단계. 그래서 제가 심지어 했던 목적이 바로 많은 정보를 그럼 북한으로 북한은 몇 단계 사회로 보신 거예요? 끝이요. 이 3단계 이상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1단계. 동물적 1단계, 2단계 동물적인 욕구죠. 그럼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김정문이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에 맞추신 대전을 해야 되겠네.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걔들은 내버려 두고 북한 핵심 계층은 내버려 두고 우리 북한 주민들 이번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아주 실수를 많이 했죠. 이용호 처형은 안 했지만 좀 수평시켰죠. 수정시켰죠. 그리고 이제 같이 근무했던 박정천이도 날려. 박정식이 날리고 걔들은 이제 아마 조금씩 데려올 겁니다. 복권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 얼마나 자기한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숙형됐잖아. 그럼 어떻게 돼? 충성. 자기 그 이제 지식계층의 외교관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정말 김정은 스스로가 바보짓 한 거죠. 김정은과 지식계층 틈새 벌어놨잖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김정은 욕하면 안 돼요. 누구 욕하지만 그것만 사실만 계속 보도만 해주면 돼. 북한 주민들에게. 그럼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그러면 우리는 가르치지 말고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죠. 배신하게. 그렇죠. 야 무섭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모릅니다. 미국 살짝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이 아니고 이간질을 해도 결론적으로 이간질. 아니. 그 북한 주민들이 똑똑해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동북권이 붕괴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원해부정하고 동독 주민들하고 이간질돼서 서독의 비엔디에 심리전이 성공한 거 아닌가? 아니 절대 아니고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져서. 똑똑해졌고 이 정권은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용기가 나오는 거야. 그 촛불 시위가 성니콜라이고에서 라이프치히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너지죠. 그러면 그런 거예요. 동독뿐이 아니고 동북권들 있잖아요. 뭐 체코슬라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 같은 폴란드, 거. 자유노조, 바웨잔. 제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 북한도 지금 가능하네. 1단계도 충족이 안 된 동물적 욕구. 1단계, 2단계, 1단계가 바로 생존 욕구예요. 생존력. 먹고 사는 거거든요. 애들이 먹고 자는 거죠. 아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안전의 욕구. 나밖에 모르는 거야. 애기들 그렇죠. 아니 뭐야 애기들 아니에요. 어른들도 많아. 노인네도 많아. 노인네도 맞습니다. 내 것밖에 모르는 그건 아니에요. 북한은 전 주민 다 제가 북한 주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3단계로 발전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보가 없어서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을 바꾸려면 3단계로 정보를 좀 끌어올린 다음에 바꾼다. 이렇게. 끌어올리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죠. 오케이. 이게 1, 2단계에서는 어렵다. 안 돼, 절대 안 되죠. 워낙 안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만일 그 정도만 됐다면 통일이 내일 될지도 있고 모레 될 수도 그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얘기하듯이 북한에 정보를 집어넣으라 하는 심리전은 맞는 거네요, 방향이. 당연한 거죠. 그래요. 그게 아마 그런 얘기한 것은 아마 절 거예요. 아유, 맞습니다. 저랑 뭐 벌써 15년 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20년 지기 아니니까 사실. 인정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런 정보들을 집어넣는데 그거를 2000년 정상회담 하면서 스톱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때는 이제 전단 작전만 했다가 저기 거의 다 이제 없어집니다. 전단 작전만 하다가 아니 전단 작전은 못 하죠.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비방을 안 했으니까 북한을 확성기도 할 수 있고 비방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확성기도 하고 확성기. 대면 요원도 하고 그렇죠. 전단 작전을 못했어.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 자꾸만 북한에서 무슨 얘기 썼냐면 전선 지역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 똑똑해서 제대한다 이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우리 어떻게 정부- 하세요? 아 이게 탈북자들 증언이 그다 다 있죠. 합심할 때 들어가세요? 그러면 합심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면 합신에는 기모, 국정, 경찰, 보안 그렇죠. 아니, 저 다섯 팀이 다섯 팀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그때는 뭐하러 들어가? 가서 내가 뽑아낼 게 없는데. 나중에 따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간 다음에 그 사람들은 왜 왔니? 북한이 좋냐? 한국이 이거거든. 라포 현상에서 하는 쪽 그런 시스템. 걔네들은 정보 뽑는 거고. 그 정복군데 저는 아니죠. 그냥 제가 좋아서 북한의 모든 것을 얘기해 준 거. 그때 아까 그 적공요원 말씀하셨죠? 그 친구한테는 갔어요. 가가지고 일주일 있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주일 이상 되면 그 사회적 바람직성이 발동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질문하는 맞춰줘요.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이 하는 모든 말이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네. 맞죠. 아니야. 그래서 그 전에 들어가서 쫙 해줘요. 제가 그 친구한테 노트를 하나 줬어요. 노트를 주고서 20만 원 줬습니다. 그때는 사복하고 갔죠. 이렇게 군복 안 입고. 이제 농담합니다. 용관씨, 용관씨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만 원 주고 저기 북한 적공조에 대해서 한번 써줘봐. 써줘. 일주일 토요일 날 주면 돼요. 그리고 가면 그 지금 놀기만 했어요. 궁금하시면 질문해. 야, 우리 저 박사님 제 자료를 읽다 보니까 아프간에서 전쟁할 때 미군들이 아프간 그 저 딸레반 잡아갖고 심리전으로 쭉 취조해서 푸는 거 있거든요. 그 쿠바의 그 관타나모 기지에 데려가서 그 나중에 얘네가 막 저항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부르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 바보가 이것도 보다 잘 그림 그렇죠, 그리고 막 그렇죠.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 보니까 뭐 정용하게 이런 사람이 그림 그려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다 사람 심리를 꿰뚫어 보고 이 탐행에서는 이걸 하고 하는 게 그게 취조의 방법이고 사실은 저도 약간의 그런 기법을 취재할 때 써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미 박사님은 다 꿰고 있는 거네. 그렇게 해야지 나오죠. 강제로 하면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옵니다. 공부해라 합니까? 내가 공부하면 성을 바꾼다 그러죠. 그렇지. 오케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럼 하여간 자 2000년에 이제 전단은 중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하는데 자꾸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정권 돌아서 노무현 그때 맞다. 그때 이제 기억난다. 북한 갑니다. 북한 가니까 노골적으로 심전하지 마라. 임기말에 갔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왜 내려와서 군사회담 할 때 박정화 해군 제독하고 누가가 만났을 때 저 기억나요? 그 인민군 누가 왔지? 합의해주고 그랬었잖아요. 다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하지 말자. 그때는 이제 2004년 6월 4일 날 장성 군사회담 맞아. 강원도에서 열렸었죠. 아니요, 파분점에 열렸죠. 파문에서 열렸나? 열렸는데 그때 저보고 대표로 나가래요. 심지현 대표. 내가 왜 나갑니까? 왜 국민들을 배반해요? 아니 우리 신 박사님은 이북에서 보면 참 노릴 수도 있겠네. 그렇죠. 아, 방송에 나왔었어요. 이북에서. 남조선 악질 반동 문자 제1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심지현 방법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인정을 안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아니 같은 부서에 있는 과장 부장도 싸웠다며. 그러면 근데 그분들은 적이 인정을 한 거네. 그러면 북한에서 가장 높은 김정일이가 인정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라. 이게 바로 작전적 시각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건 나오면 작전이 나오잖아요. 작전 부장이. 지가 왜 나와? 정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 이번에 무인기 왔을 때 이렇게 해서 뚫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작전이지가 않아요. 우리 부대 보냈지. 작전은 모르지. 정보가 나와야지. 작전은 가장 하기 쉬운 것이 작전이에요. 인사 군수는 전부 다 용병이니까 전부 다 싸울 준비 해주면 양병 용병이 이제 작전이니까 그럼 정보는 적의 위치 어떻게 하면 유리하다 그걸 가르치면 작전을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작전적 시각으로 보면 지대가 우리 작전에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다 망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심리전을 하지 말자라는 게 최종적으로 끝났죠. 장비가 다 없어졌죠. 그때 장비 다 없애야죠. 다 없어졌죠. 그럼 그거를 MB하고 박근혜 때 왜 못 살려요? 근데 그 중간에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사람이 왜곡해서 줬대요.
심지어이 북한의 정권을 연장시켰다라는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누가? 이명박 대통령. 누가 그러죠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모르죠, 저야 모르는데 짐작하시겠네. 누가 줬대요. K십니까 L십니까? 아, 저는 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05년 3월 15일까지 있다가 2004년도에 이제 장비 초지 다 하고 우리 심지어 요원들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회식이 아니라 더 애국심 강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투어를 계획해서 제가 전달시켜줬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장관이 승인을 했죠. 예산을 제가 따왔겠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제일 처음에 국립묘지가서 격리하고 그다음에 이순신장하고 싸웠던데 그다음에 이제 6.25 이전에 그 지리산에서 우리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죽었습니까. 거기 가서 하고 쫙 보고 나서 마지막에 선비촌 들려서 우리 선비정신 어디 선비촌? 저기 영주죠. 영주. 영주 선비촌에 갔어요. 그렇죠. 거기서 쫙 보여주고 이제 거기서 다짐하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심어주.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2004년도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죠. 참 노무현 씨가 말뚝을 받았군요. 그리고 근데 진짜 그걸 왜 MB하고 박근혜가 못 살렸는지는 그건 진짜 의문점이에요. 진짜 안타깝죠. 그리고 그 전에 2003년도 2월 25일 날 심지어는 북한이 우리한테 지잖아요. 김정은이가 진다고 그랬거든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발표했죠. 신년사 같은 데서. 심지어 우리가 남조선에서 황색바람이 우리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연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 공직협상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그럼 MB는 하여간 이상한 정보를 들어서 부활을 안 시켰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도 가만히 있었네. 그 사람들은 저기죠. 심지어는 모르죠. 모르고 또 앞장서서 절대로 안 하지. 그렇죠. 시키는 건 하지. 그걸 심지어는 하면 우리나라 군 역사상 북한한테 이긴 것은 심지어 하나밖에 없어요. 다 비기거나 지거나. 다이다이 붙으면 1대1로 붙으면 되게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도 이제 90 노태우 이후로부터 이기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2003년 2월 25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잖아요. 그날 그 노무현 대통령이 힘이 가장 없잖아요. 없었죠. 그날은 대통령이 힘이 없잖아. 없죠. 그날 제가 뭘 발표했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하는 대남 인터넷 신문을 제가 공개했어요. 북한의 대남 인터넷 신문을 인터넷 심리전. 북한에서 하는 대남 인터넷 심리전. 그때는 매월 10일 전후에서 북한의 대남 심리를 대해서 국민들께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었죠. 오케이. 2월 25일 날 그때 우리가 너무 당하는 거야. 컴퓨터에 북한만 치면 다 나옵니다. 그 인터넷 심리전이에요. 김정일이가 인터넷 심리전은 빨치산 시절에 총과 같은 무기다. 딱 얘기했어요. 그렇게 강조했어요. 지금 디도스 계속 당하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 컴퓨터 누가 갖다 줬대요? 미국이었을까요? 중국이었을까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5,000대 줘요. 5,000대. 아 그런 노트북인가? 586. 갔었죠. 그때 당시에 포항공대 총장이 가죠. 5,000대. 그게 미림대학. 그래서 미림대학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우리 걸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국 동포들 전부 다 너희들 오면 다 대우해줄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걸 밑바탕을 만든 게 DJ 시절이네. 그렇죠. 그분이 정상회담이 개방을 시킨 게 우리만 개방시켜버렸고. 그렇죠. 북한에 퍼주고. 북한 실력 대단해요. 생각보다 실력.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서 심지어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그때 이제 아마 그때 이 선생님도 그때 민심부 없을 때 뭐 해가지고 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유지됐었어요. 그러면 정권 바뀝니다. 그나마 유지되다가 유지되다가 정권 바뀝니다. 제도적으로 뭐 전단 살포 이런 법제가 되잖아요. 법제된 게 그게 언제 때죠? 문재인 때인가요? 문재인 때죠. 그 지역 주민들 나와서 데모하고 누구야 탈북자 그 양반하고 싸우고 막 이러죠. 이민복 선생도 결론적으로 못 하게 되고 박상학 씨도 둘이 싸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뿌린 사람들은 이상하게 괴물로 만들고 막 이래. 이북애들은 뿌리고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서 마땅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